14번 갑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전대하였다. 자, 무단전대. 갑과 을 사이의 임대. 을과 병 사이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근데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는 임대인 동의 받아야 되죠. 만약에 동의를 받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병은 갑에게 권리를 주장을 못하죠. 자, 그러면 14번 갑의 동의 없이 전대했어요. 무단 전대예요. 자, 나오는 지문들 확인합니다. 첫째,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전대체 계약. 두 번째,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을병이 부부 사이였다. 그러면 이 무단 전대는 갑에 대한 배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 세 번째, 갑의 입장에서 병은 불법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이 병에 대한 물건 반환 청구권과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자, 먼저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갑과 을의 임대차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갑은 병에게 물건을 나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고, 또 병에게 차임이나 차임 상당에게 부당이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즉 갑을 간의 임대차가 존속한다면 을이 여전히 임차인이기 때문에 첫째, 갑은 병에게 물건을 을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갑은 병에게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따위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조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번.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전대했다. 무단전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을병이 부부라는 사정. 이게 특별한 사정이죠. 을병이 부부라는 사정이 없으니 갑은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을과 병은 전대차 계약을 했고 계약이 유효하니까 당연히 을은 병으로 하여금 이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죠. 이건 당연히. 을병 간의 전대차 계약 자체도 유효하니까 계약은. 3번 을병의 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갑을의 임대차 계약이 당연히 소멸하는 건 아니죠. 을병의 전대차 계약이 있다.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갑을 간의 임대차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겠죠. 4번 임대차 계약이 존속한다. 무슨 뜻이에요?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병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가 되겠죠. 병에게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5번. 건물의 소부분,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인데 작은 부분이야. 자, 건물의 임차인 을이 그 건물의 일부분을 전대할 때는 갑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 소부분 전대는 임대인 동의를 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을이 갑의 동의 없이 건물의 소부분을 병에게 전대하는 것은 갑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 동의 없이도 전대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따라서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15번. 갑소유 X토지를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차한 을 갑의 동의 없이 전대하였다. 역시 무단 전대죠. 갑과 을 사이에 토지 임대차가 있었고 을이 병에게 전대차를 했는데 갑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1번.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자, 2번 또다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 즉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병에게는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랬죠. 을에게 차임을 청구하면 되니까.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3번 다 같이. 임대차 계약이 존속한다라는 말은 2번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3번에 임대차 계약이 존속한다라는 말은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병에게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이나 2번 차임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문장이 두 개가 그냥 연장 나오기도 하죠. 만약에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마친 후 자, 뭐가 떠올라야 돼요? 622조 대항력이 떠올라야죠.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지은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그 후에 정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을은 정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지상물매 청구할 수 있지요. 틀렸죠.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보신 적 있죠? 지상물 매수 청구에서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지 못하지만 만약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걸 생각한 다음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지문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하고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4번은 대항력 있다라는 말을 직접 명시한 게 아니고 622조 대항력을 알고 있느냐고 같이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결국 4번은 을이 대항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보존 등기를 마친 후까지만 단순화시키면 을이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라는 뜻이에요. 그럼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만약에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무에게 이전했어요. 그럼 을은 더 이상 건물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임대인에게 사라 청구할 수는 없죠. 지상물 매수 조건은 지상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즉 임대인에게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을은 건물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을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야. 아니니까 당연히 을이 임대인에게 건물 사라 청구할 수는 없죠.